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령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최진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 시험일 텐데요. 의외로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참 답답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은요, 2019년 8월에 출간되는 결정적 OX 국어 교학사에서 출간을 합니다. 이 책 한 권의 국어의 고민을 모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책을 활용하시는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또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뤄내야 될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강의의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제는요, 모든 국어문항의 전제는 바로 뭐냐면은 정답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정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정답이라는 거는요, 존재하되 그 정답이 2개가 돼도 안 되고 3개가 돼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수능 국어시험에서요, 5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만 답이 나와야 되는데 2개도 나오고 3개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의 얘기긴 하지만요, 출제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서 중복답을 이렇게 인정했던 적은 한 번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출제한다고 보면은 정답은 오로지 하나다,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제 강의에 어떤 큰 흐름이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OX라는 방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된다는 점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그런 내용들, 또 문제풀이 방법은 바로 이 OX에 의해서 국어 과목을 공부하고 또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참 걱정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특별한 방법을 다 써봐도 여러 가지 교재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 제목에서부터 상당히 자극적이고 또 이 교재를 풀면 마치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이제 자기 옷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가 될 텐데요. 어떤 경우든 본인에게 맞으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국어 성적이 안 된다,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내가 1등급을 원하는데 1등급만큼의 성적이 안 나온다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오늘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방식의 국어 1등급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강의 또 이 교재는
과연 어떤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또 국어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수능 국어 문제를 풀 때 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족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잘 몰랐는데 풀고 나서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답 해설지가 이제 곧바로 주어지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늘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는 내가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풀다 보니까 두세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오답을 내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이 두세 문제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등급 하나를 좌우할 정도로 대단히 큰 위력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급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대학 수시 모집에서 최저 학력이 있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문제 하나가 등급 하나로 연결되고 그 등급 하나가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라는 과목이 워낙 학습 내용이 방대합니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화법 있지요, 작문 있지요, 문법 있지요, 문학 있지요, 독서가 있습니다. 문학만 하더라도요,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 또 운문문학, 산문문학, 그 갈래가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시만 해도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알고 가야 되는 시가 한 200여 편 남짓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요? 또 학교에서 국어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화법과 작문 또 독서와 문법, 이제 매체와 언어라는 과목을 배우겠죠? 그런 과목을 배워도 사실 배운 내용이 국어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이런 부분들, 내가 공부했으면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의 출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오늘 이 강의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교재, 결정적 OX라는 국어 교재의 이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왜 OX로 풀어야 되느냐? 왜 OX로 풀어야 원하는 정답만 탁탁 집어가면서 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할 텐데, 우리 수능 시험의 구조, 그리고 시간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OX라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유의사항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부분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가 화법과 작문, 문법입니다. 화작문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가 문학이고 네 번째가 독서입니다. 요 2, 3, 4까지는요 수능 국어에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학교 내신에서도 이 부분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 요 지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OX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건지 그 원리를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실제로 실전 문제를 통해서 OX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이죠.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장수가 싸움에 나갔을 때 물론 나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상대방, 적이죠, 상대방을 알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국어시험으로 전환해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누굽니까? 출제하는 분이죠. 출제하는 분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는지 그 출제 방식에 맞춰서
내가 문제를 풀고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싸움, 그게 원하는 싸움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서 또는 학교 내신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오늘의 이 강의를 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수능을 말씀드리면요. 수능 국어는 뭐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1교시에 치러지는 그런 시험인데 아주 80분입니다. 이 80분 동안 45문항이라는 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짧은 이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지난해 11월 15일 날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 1교시 국어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화법에서 시작하죠. 화법에서 화법과 작문이 복합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작문 내용, 문법 내용이 또 이제 이어지기 시작했죠. 문법까지가 대략 15번까지가 이제 문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서부터 45번까지는 문학과 독서가 이렇게 문항이 번갈아 가면서 지문을 제시하고 문제가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요, 이 내용이 참 깁니다.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듯이 풀어가는 그 방식으로는 여기에선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시간 부족 문제입니다. 이 시간 부족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교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80분이라는 시간밖에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45문항을 다 풀고 또 정오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답안지에 이기를 해야 되겠죠? 이기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될 수 있으려면은요, 굉장히 급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거나 조금만 지체하더라도 시간이 결국은 멈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시간 때문에 본인의 발목이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요. 자, 여기 보세요. 지난해 수능 시험의 화법 부분의 지문입니다. 지문은 하나, 화법과 작문이 복합된 게 하나, 작문이 하나, 문법이 하나. 그렇게 해서 총 4개입니다. 이 지문들은요, 문학이나 독서 지문보다는 비교적 좀 수월합니다. 내용도 좀 난이도가 낮고, 그 다음에 길이도 좀 짧습니다. 독서와 문학은요, 독서 지문이 3지문, 문학 지문이 4지문인데,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또, 독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지문 독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화법과 작문 쪽, 문법 쪽에 있는 지문은 우리가 읽는데 2분씩, 도합 8분이고요. 독서 쪽의 지문은 3개지만 하나에 4분씩에서 4, 3, 12. 문학 쪽의 지문은 4개니까 곱하기 4하면 4, 4, 16. 그래서 지문을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36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이 45문항이 있었죠. 화법문항 3문항, 화법과 작문 융합된 문항 4문항, 작문 3문항, 문법 5문항, 도합 15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15, 문학 15. 이렇게 되면은 45문항이 되겠죠. 이 45문항을 각각 한 문항을 푸는데 1분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45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해를 하는데, 지문 독해를 하는데 36분, 문항을 해결하는데 45분, 합하면 81분입니다. 근데 국어 시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분이지 않습니까? 1분이 오버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일단 8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한 시간이
자, 여기에 맞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답을 제대로 했는지 정오답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5분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체크해 놓은 답안을 답안지에다가 OMR로 마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5분. 그래서 도합 10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라든지 문학 같은 경우 이 긴 지문이 있을 때 사실은 어떤 지문 같은 경우는 4번 가지고 독해가 4분 가지고 독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5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깊이 있게 읽어주면은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 도합 15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80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 숨어있는 15분을.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글을 읽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려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시간 한 문항에 45분이었죠.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줄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푸는 데에서 줄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데 각각 1분씩 들어간다 했죠. 45문항.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줄여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한 문항을 푸는 데는 1분, 즉 1분이라는 거 60초 아닙니까? 60초는 45문항이면 2700초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문항을 푸는데 40초 안에 풀어야 된다. 40초 안에. 즉 다시 말하자면 20초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40초에 45문항을 풀면은 30분이 소요됩니다. 초로 따지면 1800초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1800초인데 이 절약이 되는 시간이 900초거든요. 이 900초를 분으로 따지면 15분입니다. 딱 떨어집니다. 15분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초에 풀어야 되는 그 문항을 40초, 20초씩이나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40초에 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여기서 제시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이렇게 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기가 있고, 자료가 있고, 보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5개가 있죠? 그리고 지문이 있습니다. 물론 지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발문하고 선택지입니다. 선지죠?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지문은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화법과 작문과 문법의 지문은 2분. 그 다음에 독서와 문학의 지문을 독해하는 데는 4분. 그래서 2분에서 4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는 한 문항당 1분이 소요된다 했죠. 60초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문을 읽고 보기나 자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보면은 요거를 읽는 데는 1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1번 선지를 확인하는 데는 10초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문을 읽고 자료를 읽고 1번 선택지를 확인하기까지는 20초 정도가 걸립니다. 문항당, 선지당 10초씩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2번 선지를 확인하는 데는 30초, 3번 선지는 40초, 4번 선지는 50초, 5번 선지는 60초. 이렇게 해서 1분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이렇게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을 해요. 자, 수능 같은 그러한 시험에서는요, 출제위원들이 답을 배치할 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45문항에서 1, 2, 3, 4, 5의 답을 배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공평하게 9개씩 답을 배치하면 5, 9, 45가 됩니다.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답을 10개를 배치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뭐 1개 줄여서 8개를 배치할 수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뭐 1번이 맨 앞에 나온 선택지라 뭐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1번을 한 13개, 14개 답을 배치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수능이라는 이 시험의 특성상 운이 작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통계학적으로 이것까지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4번은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4번은 답을 뭐 한 5개 밖에 배치 않는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평균적으로 답을 9개씩 배치한다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언제나 묻는 것은 발문이죠. 발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상대방의 의도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의 의도가 바로 발문입니다. 발문인데 의도는 2가지로 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느냐 틀리느냐로만 물어봅니다. O냐 X냐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택지도 물어본 게 맞느냐 틀리느냐니까 선택지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느냐 틀리느냐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맞는 것을 물어봤다. 그랬는데 1번 선택지가 틀렸다. 그럼 넘어가야죠. 틀렸죠. 틀렸는데 틀린 이유는 어느 경우에나 이 지문이나 보기 자료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개인이 머릿속에 담겨 있다? 이래도 안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2번 선택지도 틀렸다. 그럼 틀렸으면 이것도 지문이나 보기 자료를 통해서 근거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3번 선택지에 와서 비로소 맞는 것이 나왔다. 맞는 것이 나왔어도 그것도 다 지문이나 보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맞는 걸 고르라고 했으면 맞는 걸 찾았잖아요. 찾았으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요거 2가지를 확인하면 안 돼요. 왜? 요거 2가지 확인하는데 하나에 10초씩 들어가죠. 그렇죠? 아니, 맞는 거를 고르라 해서 맞는 게 나왔는데 요 뒤에 또 맞는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시험의 특성상. 맞느냐 틀리느냐. 맞는 게 나왔으면 이 뒤에는 또 맞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왜 여기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0초가 절약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40초씩 절약되죠? 4, 9, 36, 360초가 절약이 됩니다. 예, 360초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2번이 9개가 된다고 했을 경우 2번의 경우에는 30초가 절약이 되죠. 270초입니다. 3번의 경우 9개면 298, 180초. 4번이면은 10초씩 해서 90초. 5번은 시간을 다 썼으니까 뭐 절약되는 시간이 없죠. 자, 이렇게 보면은 360초, 270초, 180초, 90초 하면은 합이 900초가 딱 절약이 되는 겁니다. 900초는 아까 얼마였어요? 분으로 따지면 15분. 15분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네, 15분을. 이 숨어있던 15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은 읽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왜? 5분의 시간이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시간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나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다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와 같이 풀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문제를 오지선대학 문제를 풀 때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확인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시험 아닙니까? 80초라는 짧은 시간을 주고서 45분학을 풀라고 했는데 언제 이걸 다 확인하고서 여러분들 답을 내면은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고민이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독해력이 떨어지나 봐요. 저는 아무리 풀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시간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풀어왔어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방법을 바꿔서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해집니다. 그럼 선생님, 국어만 해당되나요? 국어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객관식 문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문항 구성을 한번 살펴보죠. 문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는 이제 여러 명이 팀워크를 이뤄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요. 궁극적인 건 뭡니까? 상대방 진영에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느냐 아니면 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승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합니까? 특히 축구 선수들은 그냥 뭐 밤낮 없이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겁니다. 국어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축구 경기를 할 때 이게 촬영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중요한 거는 축구라는 경기에 나섰으면요, 골을 넣을 수 있느냐, 넣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국어도 역시 국어라는 시험 자체의 특성이 물어보는 것이, 실제 의원들이 45문항 물어보는 것이 다 전부 맞느냐 틀리냐, 꼴이냐 꼴이 아니냐, 이 두 가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축구 경기에 나서면 골을 넣든지 아니면 골을 못 넣든지, 골을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어에서도 답을 선택할 때 맞느냐 틀리느냐 둘 중에 한 가지만 보고, 맞으면 맞는 것 찾고 틀리면 틀린 것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난해 수능 시험이죠. 2019학년도 수능 국어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볼 텐데요. 11번, 보기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게 이제 발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기, 자료, 요런 내용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선택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기나 자료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자체부터요,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알맞으냐, 알맞지 않느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 다 O와 X, 흑과 백으로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가 가진 그러한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어본 걸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X, 맞지 않는 거예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상 살과 쌀은 시읒과 쌍시읒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시읒과 쌍시읒은 의문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 의문들을 추출하면 의문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묶은 A에서, 여기 A죠? 최소 대립상을 찾아 의문들을 추출하고 그 의문들을 이 B의 단모음 체계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수능 문제입니다, 이게, 지난해.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A를 보면은요, A에서 최소 대립상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요구 조건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찾은 것들 중에 그 의문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이 의문들을 한번 뽑아보라, 이런 얘기요. 하라는 대로 오면 됩니다. 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의문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게 최소 대립상인데, 쉬리하고 여기 소리가 있죠. 쉬리 소리, 위, 오, 요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마루, 뭐루, 아, 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죠. 구실, 부실, 이, 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죠. 지금 최소 대립상을 그 뽑아내면 됩니다. 뽑아내고 거기서 의문들이 뭐냐, 이게요. 의문들이 바로 쉬리 소리 할 때 위, 오, 마루, 뭐루 할 때 아, 어,
구술할 때 이 의입니다.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모음 치기의 내용하고 맞춰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맞지 않는 거 고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두 개의 전설 모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설 모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에에 위, 외잖아요. 5가지잖아요. 이 5가지 중에 여기 있는 게 뭡니까? 여기 하나 있죠. 에 없고, 애 없고, 위 여기 하나 있죠. 왜 없죠. 그럼 2가지가 있잖아요. 2개의 전설 모음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개의 중모음이라고 그랬죠? 중모음은 요 칸이죠. 요 칸. 에, 왜, 오. 이 4가지죠. 요 4가지인데 2개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에 없죠. 왜 없죠. 여기 있죠. 오 여기 있죠. 오 여기. 오. 그러면 2개의 중모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예. 맞는 얘기. 자,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 다음에 3개의 평순모음이라고 했어요. 평순모음은 여기하고 여기죠. 평순모음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러면 대응을 시켜봐요. 여기에 있는 대응을. 여기에 있는 음운들하고 대응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여기 있고 아 있고. 몇 개예요 이게?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3개의 평순모음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이거 4개잖아요. 그게 당연히 틀린 거잖아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4번과 5번은 굳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맞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곧바로 3번에서 답이 나왔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20초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수능 문제이긴 한데요.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경우든 국어는 그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내용을 맞춰보면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거지 주관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왜 OX여야만 되느냐는 얘기죠. OX로 풀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출제자가 OX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OX로 풀어야죠. 그렇잖아요. 맞느냐 틀리느냐로만 물어보니까 우리도 푸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느냐 틀리느냐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간 부족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심지어는 속독부까지 학원 다니면서 배운다 이러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 넓게 읽어도 돼요. 읽는 것에 스트레스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시간 부족의 문제를 오히려 나한테 장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OX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헷갈리잖아요. 답이. 헷갈리는 현상을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O나 X로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판단 자체가 헷갈린다 그럴 경우는 요 뒤에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이게요, 학생들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뭐 한 가지 하잖아요. 그 한 가지 하면은 그거 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근데 해도 안 되거든요. 또 어떤 학생은 이런 경우도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저거 해보고 다음에 집 밖에 돌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OX로 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풀이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선생님은요, 국어 문제를 푸는 거는요, 낚시하는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고기를 잡느냐? 우리가 낚시하는 거 그거잖아요. 잡느냐, 마느냐, 그거잖아요. 던졌어요? 그러면 찌가 움직이고, 그 잡느냐, 마느냐라는 건 찌를 보면 알잖아요. 물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근데 이게 어떨 때 보면요, 이게 물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살짝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채보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심하게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채보면 또 없고요.